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13시간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이어갔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요. 누가 나와도 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8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해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데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답해 종료 직전까지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욱 국힘당 의원은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의 불법성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냐고 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대립했는데요. 국힘당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측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을 캐물었으나 박 후보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제발 많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관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놀랍게도 이 사건은 윤석열 청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그것도 전혀 다른 사안을 가지고 재수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김학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절차상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니 이 기상천외한 발상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검찰 식구라도 검찰을 수사한 검사를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종의 패밀리십 복수극인데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저버린 검사를 찾아내 발본 세곤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데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건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현직 검사였는데요. 황당 그 자체인 거죠. 그것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로 의심되는 겁니다. 이제 언론이 정확한 구도를 설명 안 해줘서 자꾸 이 사안의 매우 이상한 본질이 가려지고 있는데, 현직 검사예요, 제보자가. 현직 검사가 공익 제보자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정당의 공익 제보의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검사가 수사하면 되지 뭘 공익 제보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고발 대상이 된 것은 공익 제보는 수사기관에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수사기관에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했을 경우에 뭐 권익위나 이런 데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비밀누설 책임을 면해줘요. 공익 제보자니까. 근데 지금 정당에 갖다 뒀잖아요. 네.
이거는 책임을 면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발한다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검찰에 직접 수사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공익 제보를 한다는 게 현직 검사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웃긴데, 그러니까 실제 목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아마도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지시를 했다거나 더 위로 올라가서 청와대를 지시했다든가 하는, 지금 현재 검찰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하려고 쿠션을 이렇게 매긴 거죠. 쿠션을. 그 출발이 출입국 관리법인데 출입국 관리법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검사가 정당에 제보를 해서 그게 언론에 나오고 이 구도가 시작돼서 결국 타겟은 현 법무부 차관 혹은 현 서울지검장 혹은 현 법무부 혹은 그 이상 뭐 이렇게 노리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죠.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얻을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 매우 실패한 정부도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검찰당으로서 이상한 사건입니다. 출발부터 웃기고. 윤석열 청장 임명과 동시에 시작된 보복성 수사,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꺼내 먹듯이 국힘당 공익 제보라는 익명으로 제보한 현직 검사, 흥미진진하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왜 굳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했을까요? 이미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언급하셨는데요. 국힘당이 왜 비호감도가 높은 김학의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삼는지 불편하지만 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힘당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하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물론 김용민 의원 등을 모두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간단히 무혐의로 처리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하여 누군가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힘당은 긴급 출국 금지 절차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시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도 이걸 지시한 사람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의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한데요. 검찰은 국힘당의 고발을 빌미로 다시 정치 한복판에 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출국 금지에는 문제가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궐선거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그 첫 번째가 검찰 동일체를 깬 내부자들에 대한 복수극이며 두 번째는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국힘당과 조중동 보수 언론과 함께 말이죠. 과연 잘 될까요? 저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켰잖아요.